우리 이민자들은 사실 여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절차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민자들이 첫 집을 살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를 꼭 한 분은 선정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 검토해 주시고 등기 이전까지 전부 다 완료해 주십니다. 은행 융자 서류 받아서 공정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사게 되면 이 나라에서는 유언도 같이 해줍니다. 유언장이요? 네네. 집을 보통 사게 되면은 보통 부부간이 같이 사게 될 경우가 많죠. 공동 명의로 샀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배우자한테 가는 걸로 하고 두 사람이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동일하게 지분이 가는 걸로 집 살 때 유언장 서비스까지 같이 해줍니다. 그 집에 대해서? 예. 저는 그건 몰랐네요. 살 때 유의할 점, 자기가 뭘 원하는지 좀 제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본인도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집을 보러 다니시면 본인도 헷갈리고 가이드 해주시는 저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.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학군, 나는 지금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학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걸어 다니는 거리면 좋겠다. 그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쉽죠.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딱 찾으면 되니까. 분명하니까. 네, 가격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. 근데 이제 가격도 한 10만 불 정도 여유가 있고 하고 지역도 상관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는 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. 투자의 목적으로 살 때랑 주거의 목적으로 살 때는 사야 되는 지역도 조금 다르고 그런 차이가 좀 있겠네요. 그렇죠.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학군을 위주로 해서 집을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학군 안에 들어가셔야 되니까. 렌트용으로 살 경우에는 렌트가 잘 나가는 지역을 찾으셔야 되겠죠. 네. 렌트 1번가로 찾으셔야 되겠죠. 그리고 렌트를 할 때는 가든이 너무 크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그렇죠. 가든을 본인이 좋아해서 뭐 하는 경우가 아닌다면은 세입자들이 직접 가드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든도 좀 없는 편이 좋고 관리가 간단하고 그러니까요. 손볼 게 많이 없는 집으로 선정하시기 좋습니다. 렌트 잘 나가는 지역이면 좋고 근데 나는 뭐 10년 20년에 뭉개고 짓겠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땅 큰 거를 고수를 하셔야 되겠죠. 그러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초 투자금이 너무 높습니다. 90만 불씩 주고 존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땅 크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. 주고 사서 렌트비가 그만큼 안 나오죠. 그렇죠. 렌트가 충분히 커버가 안 됩니다. 자기가 얻은 모기지에 비해서. 말씀드렸듯이 임대형 부동산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는 렌트비에서 모기지와 뭐 보험료나 재산세들이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을 이제 선택할 때, 네. 또 구매를 해야 될 때 또 팁이 있을까요? 이 나라는 40년, 50년 된 집들이 그게 너무 올드한 집은 아닙니다. 맞아요. 아주 평범한 집입니다. 그 대신에 이제 계속 집주인이 관리를 한 집이라고 보셔야죠. 집수리를 한번 했거나 풀 레노베이션 한 집이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집이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은 주택 건물에 대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빌딩 리포트라 그러죠. 그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거를 집주인이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고요. 모든 필요한 서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들이 다 봐줍니다. 또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진이 크라이처치는 2011년도 크게 났기 때문에 집이 많이 흔들렸습니다. 땅 바닥이 약한 지역도 있고 다 흔들렸기 때문에 집이 좀 금이 갔거나 뭐 실내가 금이 갔거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렇지만은 거의 다 이제 수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건축물 조사를 함과 동시에 EQC, 그야말로 지진 피해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다 보셔야 됩니다. 그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고 이미 지진 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웬만한 집들은 거의 수리를 다 했을 겁니다. 근데 혹시 수리가 안 된 경우는 그 EQC에서 받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. 3,000불, 5,000불, 많으면 뭐 1, 2만 불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을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. 승계를 받는 조건으로 집을 사시면 되고 또 집 밖에 드라이브웨이라든가 건축물 밖에
주택에 대해서는 보험 클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그것도 승계 받으시면 됩니다.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벽돌집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벽돌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라스터 집이 있고 또 나무로 된 집이 있나요? 웨더보드 집이 있죠.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. 네네. 어떤 집이 가장 좋습니까? 소위 말하는 영구자재, 영구자재 벽돌집이 제일 유리하고요. 플라스터 집도 2016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캐비티라 그래가지고 공간이 있습니다. 맨 마지막 벽하고 그 사이에 말하자면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집이 습해지지 않아요. 그렇지만 옛날에 1990년대 지어진 집들이나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외벽 자체가 석고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폐벽이기 때문에 누수하우스가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. 누수하우스가 될 경우에는 사면을 다 뜯고 다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터 집인 경우에는 조금 건축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. 사도 괜찮은 집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러 간 집이 하나 있었어요. 그런데 집이 너무 좋은데 집값이 굉장히 싼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쌀까 했더니 그 집이 플라스터 집이더라고요. 플라스터 집이 아니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. 플라스터 집은. 예, 플라스터 집들은 아무래도 약간 가격이 좀 낮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누수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셔도 됩니다. 단 많이 안 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신 거예요. 이거를 렌트로 그냥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또 파실 때 되면은 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모기지 부었어요. 5년 10년 부었단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빨간 벽돌집은 뭐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제가 받았고 나는 플라스터 집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. 웨더보드 집은 어때요? 웨더보드는 나무로 지은 집인데 한 5년 6년 단위로 페인트를 해주셔야 됩니다. 외벽 페인트를 안 하면은 이제 벌레가 갉아먹습니다. 갉아먹는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이 퍼진다든가 할 경우에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. 그러면 그런 집들은 조금 더 저렴하겠네요. 아무래도 벽돌집보다는. 저렴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웨더보드이기 때문에 특히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래요? 예, 근데 우리는 굳이 나무로 된 집을 선택하진 않죠. 그러면 한국인들이 좀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까요? 크라이스처치 내에서? 학군. 예, 번사이드 학군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아니면 크라이스처치 걸스 하이스쿨 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근데 나는 이제 학군 필요 없다. 애들 다 자랐고 깔끔하고 새 집 살았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제 새 동네 위그람이라든가 홀스웰이라든가 마실랜드라든가 뭐 벨파스트라든가 좀 외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. 가격은 그렇다고 싸지 않고 저렴 안 합니다. 새 집이기 때문에. 그러네요. 건축값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예, 코로나 이후에 건축 자재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자재비 때문에 가격이 낮출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땅값은 다른 사람 올라갈 때 같이 오릅니다. 다른 지역도 10만 불 올랐으면 그 지역도 10만 불 올라요. 땅값은? 네. 아주 초창기에 분양할 때 땅을 사서 지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겠죠. 결국 좀 새 집으로 조금 비싸게 주고 간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집값은 계속 오르네요. 오른다. 이 집을 사도 오르고 저 집을 사셔도 오르고 저 지역에 사셔도 오르고 저기 사셔도 오릅니다. 결과적으로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 그렇죠. 자기가 제일 마음이 땡기는 집으로 사시면 됩니다. 그래요. 아주 명쾌하네. 언제 뭐 사면 좋다 시기적으로 이런 것도? 뭐 어떤 달 이런 거는 굳이 없고요. 네. 겨울에는 조금 싸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. 굳이 또 그렇다고 드릴 수가 없는 게 겨울에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안 내놔요. 왜냐하면 추우니까 시장에 내놓고 뭐 오픈홈하고 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서 가격 결정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공급이 딸리니까 또 올라가고. 결과적으로는 그냥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네요. 그죠? 예, 그리고 처음 마음 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으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자기들이 집을 사거나 팔거나 결정을 내리셨을 겁니다. 그죠? 처음 마음 잡수셨을 때 은행 융자 받으시고 한국에 있는 돈 빨리 갖다 놓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있는 금송아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뉴질랜드에서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돈 받을 일이 있다든가 하면 빨리 받아서 갖다 놓고 시작하십시오. 좋습니다. 제가 사실 집을 사고 팔아봤지만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시 집을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
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그렇죠. 사십시오. 사장님을 통해서 집을 사고 싶거나 또 집을 팔고 싶을 때 어떻게 제가 사장님을 찾아야 되죠? 광고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문 광고도 나가 있고 코리아 리뷰지에도 나와 있고 뭐 페이스북에서 찾으셔도 되고 카톡에서 찾으셔도 되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주시면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립니다. 처음 융자를 받으시면 3개월간 유효하십니다.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융자 신청 또다시 하셔야 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처음 받았을 때 3개월 안에 결정하시면 좋고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같이 집을 보러 다니면서 제가 정보를 가르쳐 드리고 말하자면 좀 교육이 서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.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 3개월 아니면 충분히 집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을 살 때 정보가 없으니까 정말 가이드를 잘 받으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 구매하실 때는 우리 리모 사장님께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사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또 불러주십시오. 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바이.